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요, 더북 컴퍼니입니다. 제가 이 작품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, 사업 건물입니다. 사업 건물에 굉장히 디자인된 사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요. 더북 컴퍼니는 아마 그 책을 만드는 그 매종이라든지 싱글스, 이거 패션하고 공간 책을 만드는 그 사옥인데요. 외관에서 보면 굉장히 박스형의 건물입니다. 근데 그 실제적으로 굉장히 딱딱한 박스인데도 굉장히 자유로운 창이라든지 내부 공간의 굉장히 다양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그 두 가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박스에 굉장히 그 심플한 박스지만 자유로운 어떤 창들이 있고, 색감도 굉장히 어둡지만 또 밝음이 있고, 굉장히 상반되는 어떤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, 그렇지만 직각이라는 큐브라는 그 하나의 언어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옥인데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외관에서 보여주는 재료인데요. 이 재료가 GFRC라고 외장재인데요. 이 글라스 피버 포스 콘크리트라고 굉장히 그 압축 콘크리트입니다. 글라스로 만든. 근데 여기에 보면 패널이 그 모스부로 이렇게 인면을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기존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인면의 형태와 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옥입니다. 그리고 내부 공간에서 보면 밖에와 상반되게 내부 공간은 굉장히 밝게, 콘크리트라든지 그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밝게 되어 있고요. 옥상 정원에는 굉장히 자연적인 공간으로서 휴식이라든지 그런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. 아마 그 실제 가서 보시면 사업 건물의 오피스, 단순한 오피스 건물이 아니고 그 회사의 브랜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더북 컴퍼니 사옥을 설계한 건축가 김성호입니다. 더북 컴퍼니 사옥은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그 더북 컴퍼니 회사가 설립이 된 이후에 주부생활, 매종, 마리클레르, 싱글즈 같은 국내 유명 그 잡지를 발간하는 회사입니다. 2014년도까지 그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 그 한 건물에 그 사무실을 두지 못하고 여러 개의 사무실에 그 나누어서
그 일을 하고 계셨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그 강남의 원주역 그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 사옥을 하나 지으시려고 현상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. 그 더북 컴퍼니를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다양한 그 잡지 아이템들을 더북 컴퍼니에서 만들고 있었고, 그것들이 다 흩어진 여러 개의 사무실로 묶여져, 그러니까 따로따로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, 그거를 묶어주는 그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, 그게 상당히 중요한 시작하는 개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. 그래서 이 뭐 매거진을 다루는 그 부서도 있고, 뭐 미디어를 다루는 회사도 있고, 뭐 매니지먼트 회사, 뭐 여러 가지 그 카페테리아, 뭐 도서관, 로비 같은 그 본사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요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, 그거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큰 어떤 표피, 덩어리, 그걸 어떻게 이 건물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,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설계 시작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. 그래서 이 되게 이제 얇고 긴 부지에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됐는데요. 대략 규모는 한 지하 5개층에 지상 15층까지, 연면적으로 치면은 5,000제곱미터니까 한 1,500평 정도 되는 그 규모로 저희가 설계안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. 그 초기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어떤 하나의 되게 심플한 박스,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모놀리스라고,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,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그 큐브릭 감독의 영화가 있는데요. 거기 이제 초기에 보면은 아주 그 날카롭고 검은색의 그 단일한 볼륨의 이미지가 나옵니다. 그런 어떤 태초의 시작 같은, 뭐 어떤 진화, 계속 어떤 무언가가 성장해오고 진화해 왔는데, 무언가를 계기로 해서 그 모놀리스로 인해서 이제 진화가 시작됐다고, 그러니까 어떤 인류로서의 어떤 도구의 인간으로 변화하는 그런 개념이 탄생한 것처럼 그 영화에 설명이 되는데, 그것처럼 그 더북 컴퍼니도 이 건물을 설계함으로 인해서, 이 건물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, 그러니까 지난 한 10몇 년간의 성장기를 마치고 다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떤 심플한 박스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박스가 단순한 어떤 볼륨으로만 기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도시적인 어떤 흐름도 담아내고, 그 다음에 중간에 그 공용 프로그램, 그 다음에 옥상에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전혀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박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초기 저희가 검토했던 볼륨 모형이고요. 하나의 볼륨 안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담아내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고민했던 거는, 이게 초기 모형은 저희가 약간 투명한 어떤 볼륨을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그 투명한 볼륨이라고 하면 어떤 유리 재질의 일반 커튼월이라는 공법을 사용한 그런 오피스 건물을 상상하기 쉬운데,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잡지사로서 일반인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만들고 정보를 전달하는 잡지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이 인면에서 담아낼 수 있을까, 여기에 좀 초점을 많이 두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, 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, 그게 무엇일까 했을 때 어떤 그 문장이 있기 이전에 모스코드 같은 어떤 그 문양들, 그거를 인면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이 모스코드를, 이게 이제 두 개의 심플한 그 문양으로 되는데, 이렇게 긴 그 무늬와 그 다음에 도트, 딱 하는 그런 두 개의 심플한 무늬로 시작을 해보고, 이거를 가지고 그 더북 컴퍼니의 사운이었던 New and Different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 문양을 한번 변형을 해보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New and Different를 모스코드로 변환을 시키고요. 그것들을 전체 그 텍스트로 이렇게 펴서 인면에 들어가는 기본 파넬에 어떤 텍스트를 담아내는 그런 형상으로 시작을 하고요. 이게 이제 제로
재료적으로 변환이 되면서 인면에 얹혀지는, 인면에 들어가는 어떤 기본 모듈 패널에 이 모스 코드를 새기는 방식으로 저희가 인면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즉 초기 저희 그 계획 설계 당시에 투시도인데요. 이때 그 저런 문양을 인면에다 입히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게 재료입니다. 재료. 그 1990년도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고층 일반 오피스 건물의 그 인면은 대부분 커튼월, 유리나 아니면 알루미늄 복합 패널, 아니면 석재,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거의 그 오피스 건물을 다 뒤덮다시피 그 재료로만 많이 만들어졌었는데, 저희 그런 재료의 이제 문제점들은 뭐냐면, 그러니까 인면 표면에 어떤 그 텍스처를 입히거나 질감을 주거나 아니면 깊이감을 주거나 문양을 넣는 것 등의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면에 어떤 새로운 표현을 덧붙이기가 좀 어려운데, 그러니까 저희가 개념으로 잡았던 그 모스 코드를 얹히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써야 될까,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게 어떤 이런 그 질감과 그 깊이감을 주는 인면을 만드는 재료를 찾던 중에 저희가 이제 발견한 재료가 GFRC라는 재료인데요. 그러니까 Glass Fiber Reinforced Concrete라고 해서 그 섬유 보강 경량 콘크리트입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예전에 한 70년대, 80년대 만들었던 그 PC,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는 그 패널 그 재료가 있는데, 그 PC는 콘크리트 패널을, 그러니까 건물 인면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패널을 미리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가져다가 이렇게 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PC 패널들은 그 콘크리트 그 인장도를 그 확보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 철근을 두게 되는데, 그래서 이게 상당히 두께가 두껍고 무겁습니다. 그런데 이제 GFRC라는 그 새로운 그 재료는 철근 대신에 그 철제 대신에 그 글래스 파이버, 그러니까 유리 섬유라는 인장재를 섞어서 그 PC 패널보다 훨씬 얇고 그다음에 경량이면서 그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 그런 되게 그 좋은 재료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재료는 되게 짙은 콘크리트 재료지만, 그 재료들 사이사이에 뚫리는 창은 그 콘크리트의 어떤 거친 질감과는 반대되는 되게 이제 그 깔끔한 그런 프레임을 갖는 두 가지 재료를 대비시켜 가지고 인면에 넣기를 바랬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한 재료가 그 고밀도 목재 패널이라고 해서 그 압축 수지를 압착해 가지고 그 플라스틱 수지를 압착해서 나무 무늬를 덧댄 라미네이트 시킨 그런 재료를 창호 주변에 그 붙여가지고 그 콘크리트와는 대비되는 어떤 다른 재료로서 두 가지, 그러니까 GFRC라는 콘크리트 패널과 고밀도 목재 패널이라는 이 두 가지 재료를 병치시키면서 전체 인면을 구성하게 됩니다.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 모습이고요. 그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검은색 그 유니크한 그 볼륨으로서의 존재감은 있으면서 그 각 층별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. 여러 그 프로그램의 레이아웃에 맞춘 그 창호들이 그 인면에 덧대어지면서 전체 그 볼륨을 만들게 됩니다. 한번 전체 인면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창을 구성할 때 그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의 창하고는 좀 다르게 창들이 좀 크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커튼홀, 일반 유리로 되어 있는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리로 된 커튼홀에 창을 낼 때 창들이 되게 작습니다. 창들이 너무 작고 그 개방감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,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이 3.6m에 1.2m 그러니까 그 GFRC 패널 사이즈에 맞춘 창들을 그 각 층별로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그 1.2m 폭을 배수로 해가지고 그 창들을 만들게 되는데요. 그 열리는 창은 좀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, 그리고 열리지 않는 창은 보시면은 인면에 그 표면에서 살짝 안으로만 살짝 들어가게,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해서 창의 깊이감을 좀 다르게 주는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. 그 이유는 이 창을 크게 열었을 때 그 높은 고층 건물에서 밖을 내다봤을 때 좀 그 안정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
열리는 창의 같은 경우는 좀 더 깊이감을 갖도록 그렇게 깊이가 좀 다른 그 인면의 창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.